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색동 이야기설 우피입니다. 어린이날을 역시 지냈는데 과학적인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사직 경기 지상파 중계 이꼴 형편없는 패배. 예로부터 이제 그 꼴린이들은 강하게 큰다는 속담이 있는데 역시나 올해 어린이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굉장히 아이들에게 현실의 씁쓸함을 알려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패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직관을 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5월 5일 기아전 경기를 이제 리뷰를 좀 해볼 거고요. 거기서 위안거리가 한 2개 정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야말로 그 없는 살림에 약간 그나마 위안 찾기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도 뭐 좋은 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아무튼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기아전이었고요. 10,000원이라고 하기 좀 민망합니다만은 어찌됐건 2,300표가 다 팔리긴 했습니다. 날씨도 되게 좋았어요. 조금 햇살이 따갑긴 했습니다만은 어린이날답게 날씨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롯데자이언츠는 1번 이루수 안치홍, 2번 우익수 손아섭, 3번 좌익수 전준우, 4번 지명타자 이대호, 5번 1루수 정훈, 6번 3루수 한동희, 7번 중견수 장두성, 8번 포수 김준태, 9번 유격수 마차도. 선발은 스트렐레이 선수였고, 기아 타이거즈는 1번 우익수 최원준, 2번 2루수 김선빈, 3번 좌익수 터커, 4번 지명타자 이정훈, 5번 1루수 유민상, 6번 3루수 김태진, 7번 유격수 박찬호, 8번 포수 한승택, 9번 중견수 김호령 선수였고, 선발은 맹된 선수였습니다. 이날 제가 경기를 보러 갈지 안 갈지 사실 전날 밤까지 고민을 했단 말이죠. 왜냐면 일단은 뭐 날씨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길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날씨가 좋을 때 소풍의 개념으로 야구장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쉴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또 상대가 기아고 기아의 타선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면은 뭐 투수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말에 기대를 해보면서 또 선발이 스트렐레이 선수였으니까 갔는데, 역시 그런 거를 무시하는 그런 유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 1회부터 굉장히 우당탕탕 엉망진창 경기를 보여줬는데, 1회 1사 후에 김선빈 선수가 안타 치고 출루하고요. 그리고 2사 후에 이정훈 선수가 오늘 4번 타자, 지명타자로 출전을 했는데, 저는 이정훈 선수란 선수 아세를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선수가 기록을 보니까 이날 선발 출장을 하기 전에 올 시즌 기록이 2타수 무안타였습니다. 2타수 무안타고 원래 포지션이 포수인 선수인데 수비보단 타격에 장점이 있는 선수겠죠. 그러니까 이제 4번 타자로 출장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모르는 선수였기 때문에 왜 이 선수가 4번으로 나왔지라는 생각이 첫 번째. 그 다음에 5번 타자가 유민상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유민상 선수가 올 시즌 OPS가 3할밖에 0.3밖에 안 되는데 선발 5번 타자라고 이런 생각을 했고, 터커 선수도 올 시즌 굉장히 안 좋은데 보길래 뭐 크게 무리가 없겠다 싶었으나, 이정훈 선수가 나오자마자 안타를 치면서 무사 1, 2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민상 선수도 나오자마자 안타를 치면서 타점 만들어내는데, 또 중견수 앞에 타구가 중견수 장두성 선수가 더듬으면서 그 포구를 하고 송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점을 주게 되고, 김태진 선수가 1루수 땅볼을 치는데 그것도 1루수 정훈 선수가 다이빙을 했지만도 밑을 맞고 흐르면서 또 2사 1, 2루가 되고, 박찬호 선수가 우전 한타를 때리는데 그걸 또 우익수 손아섭 선수가 뒤로 빠뜨립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공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뛰어 들어오는데 자기가 뛴 방향하고, 그러니까 발을 옮긴 방향을 공이 흘러가다가 반대였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잡아지면서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되면서 뒤로 또 흘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2실점을 하게 되면서 4대 0으로 대결이 되고, 2사 3루 상황 한승택 선수가 좌전안타를 또 때리면서 5대 0까지 도망가 갑니다. 그래서 1회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면서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해졌죠. 급속도로. 뭐 이제는 뭐 사람들이 욕까지는 안 합니다. 사람들이 시민인식이 굉장히 올라서 욕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뭐 거의 그냥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독서를 하면서 이것을 보면 이제 정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막 책이나 보면서 날씨를 쐬자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보게 됐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다른 뭐 장수성 선수나 정훈 선수는 그렇다고 그나마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손아섭 선수가 흘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좀 뭐랄까 정말 경기에 집중을 안 한다고 느껴질 정도의 정말 심각한 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제 주변에 이제 분들도 굉장히 그냥 저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았나 싶고, 제 앞에 이제 어린이 2명이 이제 부모님 같이 왔었는데 저의 과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어린이날에 야구를 보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5회까지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었고 뭐 기아도 사실은 타격이 이 뒤로는 뭐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회까지는 그냥 저는 계속 책을 봤습니다. 예, 경기를 거의 안 보고 그냥 책 보면서 그냥 뭐 공격할 때는 가끔 들여다봤다가 아, 역시 죽는구나 하고 그냥 책 보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5회까지 제가 책을 한 100쪽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경기를 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책을 보자.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스탠리 선수도 5회까지는 그래도 뭐 굉장히 잘 막아냈어요. 그나마 위안이라고 하면은 역시 그래도 에이스답게 5회까지는 자기의 몫을 다 하면서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5회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이어지고 이제 6회에 오늘 경기에 가장 뭐 백미인 상황이 등장을 하는데 나균환 선수가 1군 데뷔 등판을 하게 됩니다. 포수 나정덕 선수가 이제 투수 나균환 선수로 변신을 해가지고 사실 모든 걸 바꾸었죠. 네, 뭐 이름도 바꾸고 등번호도 바꾸고 장가도 가고 이제 모든 걸 바꾼 나균환 선수가 등판을 했고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박수는 이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네, 정말 뭐랄까 나균환 선수는 모든 팬들한테 약간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조금 뭐랄까 저도 그렇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포수로 할 때 사실은 잘 못한 것도 많지만 과도하게 그 20살, 21살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그런 비난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박수로 모두가 이제 환영을 해주었고 나균환 선수도 굉장히 좋은 투구로 6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유격수 땅볼 3개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1군 투수 등판을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했고 6회 말에 네, 조금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찬스가 나왔었는데 6회 말에 선두 타자 마차도 선수가 본인의 출루하고 안치홍 선수가 1루수 파울플라이에 죽었지만은 마차도 선수가 도루 성공을 하고 손업 선수가 투수 내안타 치면서 1사 1루로 찬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3번, 4번이 역시 내 역할을 못 해주면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전준 선수가 투수 땅볼을 치면서 뭐 3루 주자인 마차도 선수가 런다운에 걸렸는데 굉장히 그 주루 플레이를 잘해주면서 2사, 2, 3루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1루 주자하고 타 주자가 이제 투베이스씩 갈 수 있게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해줬는데 이 상황에 4번 이도 선수가 148 포심에 삼진아웃 당하면서 역시나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빠른 공에는 이도 선수가 따라가는 게 좀 힘에 부친 게 사실이라서 역시나 또 맹댄 선수가 빠른 공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한 것 같고 맹댄 선수가 제가 좀 보면서 좀 재미있었던 게 굉장히 이 선수의 투구 폼이 최동원 선수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크지 않은 체구인 것부터 150을 안팎을 상회하는 그런 포스트 패스트볼 그 다음에 그 12시에서 6시로 떨어지는 게 12시에서 6시로 이제 폭포수 같이 떨어지는 커브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최동원 선수를 굉장히 연상케 하기도 하고 투구폼도 되게 비슷해요. 투구폼도 보통 이제 투수가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던지는데 맹단 선수는 그 최동원 선수의 왼팔을 하늘로 치켜 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뻗치고 던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팽그르르 돌아가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원심력을 주면서 던진 스타일인데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최동원 선수하고 비슷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기분이 좀 남달랐어요. 맹대 선수 투구를 보면서 아무튼 맹대 선수도 이날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6이닝 동안 6.2이닝 3실점을 했는데 뒤에 이제 한동희 선수 홈런을 쳤기 때문에 이제 2점을 내게 됐지요. 그래서 7회 초게 되는데 일단 6회까지는 5대 0이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7회 초 상황인데 7회 초에 나균환 선수가 그 2사 1, 2루를 만들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고 이때 내려갈 때도 모든 관중들이 거의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라온 게 김유영 선수였다는 점이죠. 여기서 김유영 선수가 올라온 건 아마 좌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유민상 선수하고 김태진 선수를 상대하러 김유영 선수가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문제는 두 명의 모두 안타를 내주면서 승계주자 두 명이 모두 실점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가 8대 0까지 경기가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 사실 경기는 끝났지요.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7회 말에 따라갔다는 점이고 물론 이제 여기서 경기가 5대 0인 상황이고 뭔가 추격조의 선수를 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맞아서 김유영 선수를 낸 게 뭐 이해를 못 하겠는 건 아닌데 지금 있는 엔트리 안에서는 근데 문제는 김유영 선수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김유영 선수가 엔트리에 남아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게 일단 큰 이유입니다. 네, 기록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날 경기를 마치고 평균 자책이 20.25입니다. 예,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20.25입니다. 예, 20.25라서 참 이렇게 됐고 아쉬운 건 이제 7회 말에 한동희 선수가 2점 홈런을 치면서 따라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그
더 점수를 냅니다. 장두성 선수가 본넷 출루하고 도루하면서 무사히 2루 되고, 김준현 선수가 우익수 시행 플라이 치면서 1사 3루 되고, 마차도 선수가 땅볼 치면서 3점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3대 8까지 따라가는데 7회에 추가 실점을 안 했으면은 3대 6겠죠. 다 무의미하긴 합니다. 무의미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팀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되는 팀 같으면은 7회에서 점수 안 주고 3대 5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8회나 9회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경기를 좋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먼저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한동희 선수가 오늘 두 번째 위안인 게 이제 홈런을 치면서 시즌 5호 홈런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5호 홈런을 기록하게 되는데, 약간 한동희 선수 홈런다운 홈런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타구가 넘어간다는 느낌 별로 없었거든요. 때렸을 때는 중견수가 워닝 트랙에 잡겠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타구가 한동희 선수 홈런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갔다 바로 이런 느낌은 아닌데 하다가 넘어가요. 그래서 역시 내 컨택이 잘 된 타구가 힘으로 계속해서 뻗어가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이제 한동희 선수의 좀 홈런의 특징인데, 역시나 한동희 선수답게 굉장히 좋은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역시 그 팀의 미래다운 그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날 팬들이 가장 박수를 많이 친 두 번째 순간이 되겠습니다. 8회 말에도 이제 추격을 하면서 되게 두고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1사 후에 이대호 선수가 안타 치면서 1사 1루로 만들고, 정훈 선수가 2루간 뚫는 안타 만들면서 1사 1, 2루 되고, 그리고 아쉬운 게 한동희 선수가 굉장히 잘 맞은 타구를, 굉장히 미사일 같은 타구를, 빨래줄 같은 타구를 유격수 방면으로 쏘아 보냈는데,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 타구가 빠졌으면은 이날 경기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 박찬호 선수가 너무나 좋은 수비를 하면서 뭐 상대팀이지만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좋은 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대타 이병규 선수가 중전 안타를 치면서 2사 만루로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투수 장현식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이 앞전까지 이제 맹대 선수가 내려가고 나서 박준표 선수가 던졌고요. 장기현 선수가 올라왔는데, 2사 말루 김준현 선수 타석에서 김준현 선수가 좋은 타격을 했어요.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2타점을 만들어내면서 5대 8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나마 요즘 좋은 점은 김준현 선수가 이제 좀 타격감이 따라 올라오면서, 지금 타율은 2할 1푼 정도지만은 OPS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0.7272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WRC도 80 정도를 지금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나 회복을 했다.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OPS형 타자인 김준현 선수의 모습을 좀 찾은 것 같아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참 다행이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찬스에서 마차도 선수가 추가 타점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 5대 8로 점수가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대타를 내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결과론이 좀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이날 마차도 선수가 3타수 무안타였고, 이날 8회 타석 전까지도 안타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찬스에서 점수를 못 내면은 상대의 마무리가 이제 정혜영 선수인데, 정혜영 선수가 방울이 0점됩니다.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못 따라가면 사실은 경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수를 좀 어윤수 선수라든가 대타 자원이 많이 있는데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굉장히 아쉽고, 이렇게 이제 경기가 이제 9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뒤에 더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일단 5대 8 상황에서 이제 9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안치홍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선수 타자가. 그리고 근데 손아 선수가 이제 삼진을 먹으면서 이제 연결을 해주지 못했고, 전준 선수가 중진 안타 치면서 1사 1, 2루를 만들면서 이대호 선수 타석이 되는데, 여기서 정경 선수가 올라옵니다. 정경 선수가 올라오고,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마지막 기대를 걸어봤습니다만은, 정현 선수가 슬라이더가 또 주목이니까요. 슬라이더에 이대호 선수가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어린아이다운 개떡같은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5대 8이면은 정말 쓰레기 같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쁜 순간이 분명히 있었고, 각 중간중간에 뭔가 즐길 수 있는 포인트도 있어가지고 8대 0 이거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형편없다, 정말 환불급 경기다 이런 것까지 아니었는데, 1회에 보여준 정말 프로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플레이가 3개가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히 이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가오노니까 아쉽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정말 안 좋은 건데,
이 팬들마저도 패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한 걸로 느끼게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이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안 들고 참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고, 이날 뭐 유일한 그 위안이었던 나균환 선수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날 1.2이닝 1피안타 1분의 2실점을 기록을 했지만은 승기 주자를 후속 투수가 이제 그 실점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못 던져 갈수록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굉장히 잘 던졌고, 이날 최고 구속은 146km가 나왔고 포심 1, 투심 130 중반의 슬라이더 121 커브 이렇게 섞어 던졌습니다. 투구수는 27개였고 스트라이크 17개, 볼이 10개였다고 합니다. 나균 선수가 일단 그 소감을 밝혔는데 첫 사직 마운드 등판이었는데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이 낯설었다. 직전까지는 긴장이 됐고 장내에 내 이름을 울리자 팬들이 박수와 환호성이 들렸고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올라왔다. 팬들 덕분에 긴장감이 집중력으로 바뀌었다고 등반 소감을 밝혔고, 2군에서와 똑같이 타자들이 치게끔 던지자 맞춰졌다고 다짐하면서 당당하게 올라갔다. 한 이닝은 잘 막았지만은 공이 손에 미끌려서 보내준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최고 구속에 대해서는 경기 중에 몰랐는데 더가웃에 내려오니까 형들이 네 인생 맥시멈 최고 구속을 찍었다고 얘기해줘서 알게 됐고 나도 놀랐다. 구속도 좋지만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과감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어서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되겠다. 앞으로 팀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내 목표라고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뭐 나균환 선수가 밝혔듯이 그 팬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나균환 선수가 올라갈 때고 내려갈 때 가장 크게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 뭐랄까.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게 나균환 선수가 내려오면서 김유영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김유영 선수의 등판송이 그 이태원 클라스 OST죠. 가오시의 그 시작이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굉장히 나균환 선수의 오늘 이 등판과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뭔가 꼭 약간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잖아요. 새로운 시작은 늘 떨리게 하지, 이런 게 있는데 정말 나균환 선수의 상황과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노래였어가지고 그냥 이 장면을 본 게 오늘 경기 직관에, 이날 경기 직관에 하나의 뭔가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나균환 선수가 굉장히 마음이 있는 선수라 가지고 항상 잘했으면 좋겠고, 뭐 사람이 인상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인상도 그렇고 인터뷰에서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나균환 선수의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선하고 여린 느낌이 항상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항상 잘 됐으면 좋겠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서 이날 등판 굉장히 잘했고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투수로서 또 멋있는 모습 굉장히 응원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얘기를 하자면 손아웃 선수 이번 기용이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사실 올 시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실 누구보다도 손아웃 선수 본인이 제일 힘들 거예요. 본인이 이런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수고 누구보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올라오겠지만, 네,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문제는 언제 올라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아니고 방치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게 맞고, 지난 시즌 민병헌 선수의 상황은 똑같거든요, 사실은. 네, 선수 본인이 지금 좀처럼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이제 부담과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빨리 뭔가 타순을 내려주든가 휴식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냅두면서 OPS가 0.597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장타가 실종이 됐습니다. 장타가 지금 미루타가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단타인데 그나마도 거의 반 넘게가 지금 내안타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컨택이 나오지 않고 거의 땅볼 타구만 나오고 있어요. 그 진루타도 60타석 이상 소환 선수 중에서 가장 낮은 2할 4리에 굉장히 낮은 진루 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손아웃 선수 커리어 사상 가장 최악의 지금 위기가 닥쳤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 벤치와 허문회 감독에 대해서 지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 에이징 커브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이르죠. 손아웃 선수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쯤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해가 올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게, 손아웃 선수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거의 안식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경기 출장을 했고 거의 국가대표도 많이 나갔고 하다 보니까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적된 피로라는 게 사람이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선수가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플레이할 때 몸을 아낀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항상 전력 질주를 하고 몸을 내던지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미지가 몸에 쌓인 게 올 시즌에 그게 좀 나오는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가 아니고 몸이 이제 피로가 누적되어 가지고 한 해 정도 좀 쉬어가야 되는 시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의 그런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몸에 그 누적된 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은 이제 워낙 의지가 강한 선수다 보니까 아 내가 못 해서 그런 거다 이런 그 책임감이 점점 마음의 짐으로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피로나 부담도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 몸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허문회 감독을 봤을 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면 입 아픈 수준인데 하루빨리 좀 팀이 정상화가 돼야 되고 이런 식이면은 올 시즌 망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팀이 차근차근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참 큰일이고 조금이라도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말을 하는 게 별로 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버리고 나니까 굉장히 좀 힘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은 하루빨리 경기를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이었고요.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네, 또 다음 주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 우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